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잘 모르시죠? 저는 강연을 가면은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김제동 닮은 카피라이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다. 박휘순 닮았다라는 반론을 듣습니다. 김제동과 박휘순 중간 정도 되는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30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죠? 예, 광고 만드는 사람이고, 광고 중에서도 광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글을 책임지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남의 얘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이 남의 얘기를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한 6, 7년 전부터 내 얘기가 좀 마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얘기는 꽤 한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들을 날것으로 사람들한테 한번 던지면은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7년 정도 됐는데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을 이제 씁니다. 예, 오늘 강연 제목은 머리를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가수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9가지를 좀 하자라는 건데요. 이 9가지는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 영자가 좀 수상하죠. 자, 무슨 얘기냐? 찾자는 발상전환의 정의, 제가 내려본 정의. 그 다음에 떨자와 참자, 이 2가지는 노력. 평소에 요거 2가지 정도는 해줘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 4가지는 요령. 그리고 하자는 자세, 마지막 영자는 철학.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 텐데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이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근데 제 책에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우리가 7시 10분까지 막 행복하다가 7시 11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은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거는 정답이죠. 그러면 불만은 정답이 아니니까 뭐죠? 뭐죠? 정답이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오답이죠, 오답. 불만이라는 게는, 불행은 정답, 불만은 오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정의, 발상전환의 정의는 뭐냐?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이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2가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이 떨자입니다. 약간의 부지런.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된다. 이게 약간의 부지런입니다. 심각한 부지런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지런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루는 제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한참 머리를 감다가 또 하필 그때 머리 감는 도중에 재밌는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손톱도 깨끗해지네. 야, 그런 생각을 내가 해낸 거예요. 제가 55년을 머리 감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감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생각 재밌다. 요거 글로 발전시키면 뭔가 물건이 되겠다. 근데 어딘가에 적어놔야죠. 어딘가에 적어놔야 되는데
머리 감다가 종이하고 연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머리 한쪽 구석에 잘 이걸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이거 글로 써야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머리 깨끗하게 감고 물로 헹구고 수건을 들고 머리에 묻은 물기를 툭툭툭 털어낼 때 여기에 잘 모셔둔 생각도 툭하고 같이 털려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문 닫고 거실 가서 소파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완전히 내가 목욕탕에서 발칙한 생각을 해냈다는 생각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IQ 200이 조금 안 되는데요. 여기도 200 안 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저장하면 거의 분실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요거 재밌다. 딴 친구한테 써먹어야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저장해 놓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요. 딴 친구 만났어요. 또 생맥주를 마셔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뭐지? 뭐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분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워낙 분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를 감다가 이게 당장 종이와 연필을 못 잡는다. 잡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다 저장하면 분실한다. 막 감다가 목욕탕 거울이 하얗게 김이 서려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감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가가지고 우선 손가락으로 손톱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다 감고 헹구고 나가려다 보면은 거울에 손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거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으로 가서 아이디어 노트를 펼쳐놓고 머리를 감으면 손톱도 깨끗해진다. 요거 한 10글자만 적어 놓으면 이제는 분실할 염려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여자 이름으로 주로 많죠. 요즘은 이런 자자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자였어요. 여자들은. 영자, 경자, 순자, 숙자, 말자 뭐 다 자자였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발상 전환은 바로 이 영자씨. 즉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머리를 사용을 하고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머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내 이웃을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죽게 만들면은 새로운 발상 안 하는 것만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 매봉터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매봉터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거기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동밖에 안 되지만은 남향에다가 뒤에 숲도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모 SK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라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아파트 바로 앞에 그냥 벽 하나가 떡하니 올라가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일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서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고 저는 이제 집에 쓱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세입자였으니까 이사 가면 되지 하고 이제 쓱 지나갔는데 대책회의가 막 몇 번 열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갈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근데 저희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제가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억지로 한번 이 대책회의에 끌려간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와달라 그러죠. 갔더니 술도 주고 막 떡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먹고 마셨죠. 한참 먹고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술도 한잔 먹겠다. 그래요, 제가 쓸게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술 깨고 보니까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분쟁이 있을 때 되게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붙는 카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카피를 주로 쓰죠.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최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붙게 되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대결,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카피는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기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엉뚱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썼던 카피가 이런 건데요.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라고 카피를 썼고, 그 다음날 이제 현수막이 우리 아파트에 길게 붙었죠. 외봉터널로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봤겠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거 좀 다른데?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화제가 됩니다, 동네에서. 그러다 어느 날 MBC 뉴스 데스크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좀 쫄았겠죠.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부담이 생겼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비켜서 빌딩이 세워집니다. 빌딩이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거죠. 여기는 2층, 나머지가 10몇 층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가 가장 울림이 큰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울림이 큰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뒷담화할 때 뭐 다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사람 얘기를 하려면 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사람의 성분이 뭘까요? 우리 몸의 성분? 물, 무기질, 칼슘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물어봤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성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긍정, 용기,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몸의 성분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얘네들이 좀 위축이 돼 있죠. 출세, 돈, 성공, 개발, 효율 이런 가치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런 따뜻한 성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길을 못 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긍정이나 위로나 믿음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거를 소재로 주제로 자꾸 글을 써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부터 배려나 믿음이나 겸손 이런 것들로 뭔가를 자꾸 생산을 해내면은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일수록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얘네들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소재 가지고 글을 좀 써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성분을 가지고. 자, 정리할게요. 오늘 9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자는 발상전환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답이 아니라 오답, 오 느낌표 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떨자와 참자, 평소에 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떨자는 약간의 부지런이라고 말씀드렸고, 메모 습관, 그리고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 갖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참자는 약간의 인내라고 말씀드렸고, 관찰이죠. 관찰. 구멍이 뻥 뚫릴 때까지 끝까지 관찰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 4가지 요령인데, 묻자는 엉뚱한 호기심, 막 물음표를 아무데나 붙이고 돌아다녀라. 그리고 놀자는 말장난, 글장난, 아재 개그 무시하지 마라. 돌자는 뒤집어 보는 과정은 꼭 한번 거쳐라. 따자는 뭐든지 갖고 와서 패러디하고 모방하라. 그리고 하자는 자세라고 말씀드렸고, 저질러라. 내공은 하나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인다. 그리고 마지막 영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자라는 여기 9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니까 됩니다가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쓴 글 중에 오징어라는 글이 있어요. 이놈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증거인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든지 오징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